안녕하세요. 연세 닥터현 치과 원장 연재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플란트와 치아 교정하시는 분들의 구강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합치라고 하는 만나는 치아는 상대 이가 빠지는 순간 이때부터 씹는 작업을 많이 하지 않게 됩니다. 계속 자극을 받던 조직이 자극을 받지 않게 되면 그 주변 조직이 약간 약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다가 임플란트 치아가 들어가게 되면 다시 압력이 생기면서 거기에 적응되는 기간 동안 약간 아프거나 불편한 느낌이 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2-3주 정도 지나면 그런 느낌이 사라지게 됩니다. 원래 자연치는 뿌리 부분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데요, 임플란트는 원통형으로 생겨 있고 그 원래 있는 자연치 뿌리에 비해서 그 두께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같은 크기의 치아 머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임플란트 치아는 그 목 부분, 그러니까 잇몸과 만나는 부분이 좀 잘록할 수밖에 없고 그 주변에 공간이 좀 생기기 때문에 음식물이 좀 더 끼는 편이고요. 임플란트 치아는 그 금속으로 치조골에 완전히 고정이 되는 거고요. 원래 자연 치아는 전방으로 약간씩 밀리는 그런 노화의 일종의 현상이 있습니다. 즉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셨는데 그 전방에 있는 치아들이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앞으로 밀리기 시작하면 공간이 생기면서 음식물이 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임플란트 치아 머리 부분을 새로 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앞에 있는 치아에 보철 치료를 해서 그 공간을 메우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메우고 나서 또 몇 년 뒤에 다시 그런 현상이 생기면 또 그런 작업을 할 가능성이 있으시죠. 치주염을 오래 앓으셨던 분들 중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오히려 잇몸이 좀 덜 붓고 관리가 좀 편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치아는 원래 뿌리가 여러 개가 있고 구조가 좀 복잡한 경우가 있어서 치주염이 한번 발생이 되면 계속 낫질 않고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치주가 안 좋았던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가 들어갔을 때는 임플란트는 구조가 좀 단순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 주변 관리가 닿기가 좀 더 쉽고 치주염의 원인이 됐던 치아 주변 조직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염증이 좀 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원래 자연 치아보다 임플란트가 꼭 좋다는 말씀은 아니니까 그것은 이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어금니 쪽 뒤쪽에 위아래로 보철을 같이 하신다든지 두세 개의 이를 한꺼번에 빼고 보철을 하셨을 때 뺨이나 혀를 씹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입안에는 항상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압력에 따라서 혀나 뺨이 그 공간 안으로 들어와 있다가 나중에 임플란트 보철이 딱 들어가면은 그 들어와 있던 혀나 뺨이 씹히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을 때 처음에 적응을 위해서 아래쪽을 많이 좌우로 움직이지 마시고 위아래로만 딱딱해서 드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또 보철 형태를 약간씩 바꿔가면서 더 씹히도록 나중에 사후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치아는 치아 뿌리와 잇몸뼈 사이에 치주인대라고 해서 인대라는 조직이 압력을 감지하기도 하고 그 치아의 힘이 어느 정도 가해지는지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임플란트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딱 씹었을 때 그 감각이 바로 치주뼈, 잇몸뼈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자연치에 비해서 씹는 감각이 약간 둔하다고 느껴질 겁니다. 잇몸뼈의 역할이 치아를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아를 발치하고 나면 점점 오히려 흡수가 되게 되는데요, 오히려 임플란트가 들어가서 교합력에 의해서 적당한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면 그런 치조골이 흡수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임플란트가 들어가서 치조골에 적당한 힘을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치조골 보존에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으셔야 되는데, 치과에서 관리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환자분께서 음식물이 주변에 안 끼고 만약에 그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이 붓거나 아니면은 뭐 드실 때 느낌이 좀 이상하다든지 하면 빨리 치과에 가셔서 수리를 받는 것이 임플란트 치아를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내부에 있는 나사가 풀린다든지 아니면 임플란트를 이루고 있는 구성물이 고장이 나서 부서진다든지 하면 그것을 교체를 하거나 다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겠고요. 그런 기계적인 고장이 없이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이 잘 붙는다든지 아니면 임플란트 주변 잇몸뼈가 녹기 시작하면 그런 임플란트 주위의 염증에 대해서 치료가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부처를 한 다음에 그쪽에 음식물이 많이 끼게 되면은 계속 잇몸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또 임플란트한 치아는 느낌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거나 부어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염증을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염증이 생긴 주변 치아들이 갑자기 급속히 나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구강 관리할 때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이 부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정 치료를 할 때 관리를 잘 받고 스스로 관리를 잘 하시면은 치아나 잇몸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치아 교정 과정에서 어떤 염증이 방치된다든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이제 충치가 잘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잘 닦이질 않는다든지 하면 갑자기 충치가 몇 군데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치아 교정을 하실 때는 치아 표면에 브레이스라고 해서 장치가 붙어 있게 되고 또 와이어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음식을 드실 때마다 많이 엄청 끼게 되실 건데, 일단 교정용 칫솔을 가지고 장치 주변과 치아를 꼼꼼하게 닦아주셔야 되시고, 교정할 때 사용하는 그런 치실이라든지 치관 칫솔을 이용해서 치아 사이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압을 이용하는 워터픽이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장치와 치아 사이에 있는 불순물을 최종적으로 제거를 해주셔야 그 충치를 확실하게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 충치죠. 치아 교정할 때 치아 표면에 어떤 처리를 해서 장치를 붙이게 되는데 그 장치 주변에 음식물이 잘 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초기 충치가 나타나게 되면 나중에 장치를 떼고 나서 굉장히 얼룩덜룩한 치아 표면이 좀 변형이 많이 된 듯한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치아 교정 중에 충치 예방을 위해서 꼼꼼하게 구강위생 관리를 하셔야 되시고, 치아 교정 중에 생길 수 있는 다른 질환은 치주 질환이 있습니다. 장치와 잇몸 사이에 불순물이 계속 끼어 있다든지 아니면 음식물이 낀 채로 며칠씩 방치가 되면 그게 그 사이에서 부패가 되면서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염증이 장기화되다 보면 잇몸 뼈까지 녹을 수가 있습니다. 교정이 다 끝나고 나서도 그 사이에 잇몸뼈가 녹아서 음식물이 많이 끼고 치아가 약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그런 잇몸 질환도 확실하게 예방을 해야 됩니다. 네, 교정 중에 미니스크루라고 해서요, 잇몸 사이에 나사목 같은 것을 이제 박아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주변도 그 부드러운 칫솔로 살살 닦아주시고, 가능하면 수압을 이용하는 장치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잇몸도 닦아주시면 효과적으로 위생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정 중에 충치 치료가 가능하면 즉시 받으시는 게 좋고, 교정 치료 중에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교정을 잠시 중단하고 충치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교정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교정 종료가 된 다음에 충치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주에서 6주 간격으로 교정치과에 가시게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한번 가실 때마다 매번 스케일링을 다 받으셔야 되는데요. 양치만 가지고 제거가 안 되는 그런 구석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기구를 통해서 그런 치석이나 치태를 제거를 해줘야 그런 부분에 치석이 제거가 되고 충치가 안 생기겠죠. 한 달에 한 번씩 치과에서 구강위생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셨거나 또 치아 교정을 받으시는 분들은 시간과 노력을 많이 소요를 해서 치과 치료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노력이 헛되게 되지 않으려면 구강 위생 관리가 뒷받침이 돼야 또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했던 분들, 또 치아 교정 받으신 분들, 또 받으셨던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치과를 더 자주 가셔서 검진을 받으시고 또 구강 위생 관리하는 시간도 다른 분들보다 좀 더 시간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세 닥터현 치과 원장 연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